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고 그에 따라 단기 매매를 배워둔다면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선택 그리고 주식시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에 도움이 될 만한 단기 매매 교육 그리고 종목 해설을 준비해봤습니다. 모든 설명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을 지키고 사수한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기, 장기 모두 전략을 지키고 사수한 것이 핵심이고 특히 단기 매매에서는 이성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소양입니다. 장기 투자도 좋지만 단기 매매를 배워두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금이 적을수록 빠른 자금 순환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불가항력적인 하락에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1월달에 아주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우리들이 알만한 기업들의 임원진들의 매도, 전환사채 발행, 내부자 거래 등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락에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예수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게임, 운동, 공부, 주식, 지속성을 부여해주는 공통적인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승리, 즐거움, 성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우고 운동 능력이 올라가고 작은 대회 혹은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대회 혹은 경쟁일지라도 이긴다는 것은 즐겁습니다.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재미를 붙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으며 운동에 더욱 매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다음 경쟁, 다음 대회에서 승리할 확률이 또 높아지겠죠.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신 분들은 주식이란 게 즐겁구나, 투자란 게 즐겁구나, 재미를 찾게 되고 이러한 재미를 통해 성장하고 승리하는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승리와 성장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돼야 주식 투자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미국 주식도 이야기 드려왔고 투자를 권유 드려왔지만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투자하더라도 미국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실은 분들은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자, 우리들이 좋은 베팅을 반복한다면 평균 회귀 원리에 따라서 예수금이 꺾일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시장은 회복하고 내가 선택한 회사가 옳았다면, 내가 했던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면 회복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요. 각자가 처한 환경과 예수금의 여유가 다르기 때문에 올라올 때까지 인내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방법을 배운다면 적어도 조금 더 예수금을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인내하는 고통을 조금 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매매를 배우다 보면 때로는 매매가 잘 돼서 내가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확실하다고 느끼는 포인트에서 무리하게 많은 비중을 투입하시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승리에 취해 자만하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아야 하고 단기 투자를 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맑은 정신 그리고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는 쉬시는 게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단기 종목을 선별하는 핵심 요소는 세 가지로 함축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로 거래량인데요. 출발도 이곳에서, 실패도 이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미리 익절할 가격과 손절할 가격을 정해 놓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적어도 950원에서는 무조건 손절하겠다 라는 손절 포인트를 정해 두셔야 되고 이 종목이 아무리 1,2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1,100원에서는 한번 분할 매도를 그리고 주가 추이를 지켜보다가 1,200원까지 갈 것 같으면 1,200원에서 또 2차 매도를 상승하려는 힘이 약해서 주가가 만약에 꺾여 버린다면 해당 포인트에서는 당연히 다시 익절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격을 미리 정해놓지 않는다면 결국 안 좋은 습관이 쌓여서 나의 매매를 망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동이 훼손되지 않은 종목, 상승의 힘이 유지되는 종목들로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차트를 보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공부해볼 새 종목은 한국석유, 한일단조, 대신정보통신이라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석유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동평균선, 빨간색 선이 5일선, 파란색 선이 11선, 주황색 선이 21선인데요. 월봉에서는 21선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21선 위에 올라타자마자 다음 달에 엄청난 시세 상승이 시작되었고 거의 4배가 넘는 상승을 이뤄냈죠. 오늘 제가 다시 한국 석유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첫 번째 조건, 바로 거래량인데요. 여기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거래량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바 그리고 두 번째 바를 합친 것보다 더 높은 거래량이 1월달에 발생했죠.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좋은 재료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1월 월봉 마무리를 보시면 매물대 1번, 매물대 2번을 한 번에 돌파한 모습이죠. 한국 석유의 주간 차트입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엄청난 거래량을 2주 연속 유지해줬고 오늘날 그 상승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상 저항 밴드는 18,100원부터 19,300원입니다. 해당 가격대를 돌파하고 지지받을 경우 25,000원까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일간 차트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저항 밴드는 18,100원, 19,300원이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었죠. 우리들이 진입한다면 해당 구간을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 진입을 한다면 내일 시초가도 괜찮다고 판단되며 총 3분할로 진입을 한다면 1차 시초가, 2차 16,950원, 3차 16,050원까지 받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절하는 가격은 16,000원을 이탈했을 때 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목표가를 설정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8,100원, 19,300원을 돌파하느냐를 지켜보신 다음에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다면 첫 번째 목표가는 22,250원, 두 번째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저항밴드에서 익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승폭은 플러스 10% 이상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일단조의 일간 차트입니다. 한일단조 역시 거래량이 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100원에서 2,300원 해당 구간 밑으로 빠지지 않고 주가는 바닥을 만들어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닥을 완전하게 돌파했다 라고 보여주는 시그널은 바닥에서 발생한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저항선이었던 3,460원까지 주가는 빠르게 상승했지만 꽤 깊이 눌렸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전일 종가는 2,930원인데요. 한국 석유 차트와 마찬가지로 시초가부터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제가 해당 종목을 매수를 받는다면 해당 종목의 2차 매수, 3차 매수는 2,730원, 2,825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2,825원 밑에서 주가가 마무리된다면 비중을 최대한 줄이거나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진입 후에 상승이 이뤄진다라고 하더라도 3,160원은 첫 번째 저항 포인트입니다. 즉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줘야 다음 저항 밴드인 3,460원부터 4,180원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해당 가격대를 빠르게 치고 지지받고 또 상승하려는 모습을 취해준다면 물량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겠고 만약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 버린다면 비중을 축소하며 관찰해야겠습니다. 매도는 당연히 항상 분할로 하시는 게 좋고요. 1차, 2차, 3차 물량은 항상 피라미드처럼 나눠서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1차 매도 때는 소량, 2차는 30% 정도, 3차는 전량 매도하며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매수도 분할, 매도도 분할해서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정보통신 일간 차트입니다. 해당 종목 역시 바닥을 벗어나는 시그널, 강력한 거래량이 발생해 주었고 대신정보통신은 1,005원에서 1,135원 바닥을 만들어 주었죠. 그 근거는 해당 가격대에서 더 이상 주가 하락이 일어나지 않았고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높여주는 움직임 발생 이후에 거래량이 터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정보통신은 한일단조보다 더 좋은 차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저항 포인트 1,680원에 빠르게 도달한 다음 주가가 밀리긴 하였지만 절반 이상 밀리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전일 준수한 양봉 마무리, 다시 상승하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시초가부터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며 2차, 3차까지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한다면 1,450원, 1,465원까지 나누어 분할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관찰할 포인트는 1,68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만약에 해당 구간을 돌파한다면 다음 매도 포인트는 1,890원, 그 다음 최종 매도 포인트는 2,080원부터 2,250원을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1,400원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최대한 줄이거나 정리하는 게 우리들의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초가에 진입하실 때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초가 갭이 플러스 3% 이상이면 초반 진입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플러스 3% 이내라면 충분히 진입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절대 시초가 갭에 무리하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기 매매는 빠른 손놀림, 뛰어난 두뇌보다 인내심, 자제력이 높은 분들이 유리합니다. 트레이딩은 후천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된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천적인 재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성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상 주터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